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송 인파들 또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악수도 건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도 했죠.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다음 정부에서도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한편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퇴임사 그대로 이제는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최초의 행복한 퇴임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 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 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 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오도창 영양군수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죠. 자,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 역시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방선거 얘기해보죠. 자, 4년을 함께할 지역 일꾼을 뽑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의 시군 단체장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도 속속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오후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 지역은 보수 정당의 세가 워낙 강한 상태. 아직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그렇죠. 이 시간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공천 결과에 대해서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과거에는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 이렇게 보수정당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북부권에서는 지난 1995년 1회 지방선거 이후에 대부분 국민의힘 계열 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원래 청송이랑 의성 정도가 남았었는데 오늘 오후에 일단은 다 결정이 났습니다. 예. 자,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공천 완전히 다 결정됐고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이 결정이 완전히 됐죠. 다 끝난 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보면 문경에 소식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문경에 왜 강수돈, 최홍호, 이응천
3명의 무소속 후보가 뭐 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지난주까지 그렇게 보도를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그 문경이 결정이 됐나요? 혹시 무소속 후보가? 아직 그 후보들 간에 이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서 예. 네. 단일화까지는 아니고 뭐 개별적으로 일단은 출마를 선언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문경이 아직은 좀 유동적인 상태고 무소속 후보들도 우리 저 북부권에 대부분 다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네. 다시 한번 완전히 결론이 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성 소식을 좀 보겠는데 사실 마지막까지도 좀 뉴스거리가 많았습니다. 의성에는 삼선에 도전하는 김주수 현 군수가 있는데 이 김 군수가 이제 뇌물 혐의 뭐 지난주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뇌물 혐의 문제로 여러 가지 뭐 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최종적으로 김주수 예비후보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네, 뭐 이 같은 결정은 결국은 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예. 앞서서 이제 뭐 의성 군수 선거에 나섰던 최유철 예비후보가 이제 대구지법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주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결정 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예. 법원에서 뭐 이런 그러니까 김 예비후보를 포함시키는 경선 결정에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4명이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3명이 이틀간 어제랑 7일, 8일 이틀간 경선을 했고 예. 결과 이제 의성에서는 이영훈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행정관이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최유철 예비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결론은 이영훈 후보가 공천이 확정이 됐네요. 예, 그렇죠, 경선에서 그렇죠. 승리를 한 상태고 그러면 나머지 김진욱 후보, 최유철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의성 선거구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영훈 후보, 무소속의 김주수 후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근데요, 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김주수 군수의 3선 도전이 지금 이제는 좀 쉽지 않게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네네. 이런 공당의 경선에 법원 판결이 이렇게 효력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뭐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 저도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이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살펴봤는데 예. 그 윤리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를 비롯해 뇌물범죄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에는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이나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 같은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이 같은 논란이 생겼고 그래서 뭐 굳이 법원까지 갈 사안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처리를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규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그렇죠. 어제 찾아보니까 규정 22조에 이렇게 예.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 22조에 뭐 여러 가지 혐의, 뭐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뭐 뇌물 수수 혐의 등등 해서 이런 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네. 기소입니다. 기소만 네, 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명확히 나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북도당에서는 경선에 붙인 거잖아요. 김주수 그렇죠. 후보를. 예. 그래서 이제 뭐 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난 상황. 자, 이게 당규에 분명히 적시돼 있는데 글쎄 왜 그랬을까요? 경북도당에서 혹시 뭐 취재된 게 있나요? 어떤 명분이었는지? 일단 뭐 그 재선 군수니까 3선 도전을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뭐 이제 컷오프를 한다거나 이런 지기에 가까운 사례가 이제 포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경선에 배제를 하고 재선에 나서는 삼선 단체장에 이제 도전을 하는 단체장을 임의로 이제 컷오프를 한다거나 경선을 배제했을 때 나오는 후폭풍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정당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분명히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당연하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이해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규가 이렇게 뭐 명확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김주수 예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뇌물수수 혐의 자체가 아직은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네. 선거 출마에는 뭐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하고 다른 게 공직선거법에서 출마 제한, 그러니까 피선거권의 제한은 법원 판결이 이뤄져서 형이 확정됐을 때만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주수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형은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기소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출마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뭐 뇌물수수 혐의, 물론 지금은 혐의고 뭐 앞으로 이제 재판을 하는 중에 시시비비가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출마를 한다. 분명히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도 명확히 나와 있군요. 그래서 네네. 법원 판결, 그러니까 최종심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공직선거법이. 그렇죠. 예. 네네. 자, 이걸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건 국민의힘의 당규는 기소만 돼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이거였고. 네. 국내 선거의 피선거권. 그렇죠. 예. 더 큰 범위죠. 공직선거법에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출마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의성 군수 선거 결국은 무소속 김주수 후보 대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간의 대결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글쎄요. 뭐 선거 결과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살짝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지금까지 이제 7차례 동안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성군수는 삼성군수가 1명, 그리고 재성군수가 각 2명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무소속만 3번이었는데요. 이게 뭐, 김주수 군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전을 했던 2006년 당시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무소속이었던 김복규 전 군수에게 패한 경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 김주수 군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비 후보지만, 이미 한 차례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때는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한 차례 이미 선거를 치른 것과 다름없다고요? 네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2020년 1월에 있었던 통합신공항 유치를 두고, 이제 의성과 군위에서 뭐 주민투표가 있었는데, 당시 의성에서 주민투표율만 사전투표율이 이제 65%에 본투표 합산이 한 88.7%에 달했어요. 이랬나요? 그 자체가 이제 지역에서는 당시에 이제 이때 그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 이미 차기 의성 군수는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뭐 구도도 좀 달라졌기 때문에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억이 나네요. 당시 왜 통합 신공항 유치를 두고 주민투표 그렇죠. 의성에서만 했었잖아요. 네네. 이 당시 이제 투표율이 거의 90%였군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차기 의성 군수는 뭐 끝났다? 당시에는 끝났다? 네. 김주수 군수가 3선 무조건 된다 이렇게 봤군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렇죠. 그런데 네네. 구도가 지금 뭐 많이 달라진 겁니다. 자, 무소속 도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비단 이제 당에서 나와서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김주수 군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의 모든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를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려는 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뭐 이전까지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되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선거 구도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보수색이 강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선거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말했던 주민의 뜻이라는 게 결국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당선되면 항상 복당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명분도 떨어지고
이제 주민들이 사실은 뭐 공천 불복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 후보다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잘 살펴보고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뭐 지역 민심을 분열을 뭐 조장을 한다거나 또 뭐 선거에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성 군수 선거도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아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여당의 프리미엄이냐 아니면 현 군수의 프리미엄이냐 이런 대결이 될 것 같네요. 예. 네네. 우리 지역을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상주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죠. 상주 그렇고, 영주가 그렇죠. 영주, 참, 예, 네. 영주가 참 재밌을 것 같고, 의성도 상당히 관심 지역구가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지방선거 관련 소식, 조금 더 보겠는데, 어제였죠.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가 결정된 영주시장 경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영주 같은 경우 박남서 후보가 결정이 됐죠. 국민의힘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 이 경선에서 조작, 불공정, 불법, 편법 정황이 나왔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일단 경선 결과는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모 후보 측이 상대적으로 모바일이나 온라인 투표에 취약한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대리 투표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했다. 뭐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모 예비 후보 캠프 관계자가 자신의 자녀로 보이는 상대한테 아르바이트생 20명을 모집을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네네. 아르바이트생 20명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확보가 됐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문자 내용을 보면 영주시장 국민의힘 경선이 있었던 6일 문자 내용에 예.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5만 원 현금 당일 지급 20명 필요, 차량이 있으면 5만 원 더 지급. 그리고 또 다른 문자는 어르신들 온라인 투표 못해서 대신 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영주시장 경선 같은 경우에는 경선 전에 현역 단체장 교체 지수 조사 결과의 조작 의혹,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이나 SNS 문자 내용 등도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비록 경선은 끝났지만 만약 이 같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깜짝 놀랄 뉴스네요. 저 처음 지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20명을 모집해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15명, 예, 그렇죠. 어쨌든 문자 보내주고 이런 내용이라서. 또 내용을 보면 차량이 있으면 5만 원을 더 준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건 또 뭔지 모르겠네. 차량이 있으면 왜 또 5만 원을 더 주는지? 이 내용, 이거까지는 저도 왜 그런지는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제일 그런 건 이제 현금 지급이라던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온라인 투표를 못해서 대신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 보면, 어떻게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류의 어떤 이런 수준 낮은 선거 행태 있잖아요. 이런 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예. 네. 자, 양 기자님 오늘도 이번 주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이었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정말 준비 없이 와서 고생도 좀 했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조급증 나는 도시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영천시로 자랐다 싶어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오늘로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오도창 영양군수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도창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도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공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6.1 지방선거 통해서 이제 재선에 도전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선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그 계기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우리 영양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과거 7만 명이 넘던 인구가 현재 17,000명이 채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인구 소멸 위기 극복 방안과 또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영양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그 절박감에서 영양군수 재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양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주어진 난제를 극복하고 또 때로는 미리 준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인구 감소라는 큰 물길을 비켜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올 하반기부터 인구 소멸 기금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소멸 기금이 지원된다고요? 정부로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이 좀 나와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지역에 의한 대책으로 우리 행정안전부가 매년 1조씩 투자를 해서 10년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7,500억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소멸지역 분류된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매년 1조 정도씩.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제 지방 소멸 지역에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이런 한 30여 자치단체가 됩니다. 30여 개 자치단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우리 지역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경선을 통해서 영양군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최종 공천이 확정되셨는데 사실 만만치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이번에 탈락한 박홍렬 후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59표 차라는 전국에서 이 당시에 가장 적은 표 차였던가요? 두 번째였죠, 이때. 평창군단. 그렇죠. 예, 평창군수 선거에서도 더 적은 표차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발표가 딱 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예, 하여튼 저는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영양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과 당원께서 60.1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가산점을 제외하면 경북 도내에서 사실상 두 번째 최다 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저에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영양군을 곳곳을 누비며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 생활 밀착 경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더 편하게, 더 잘 살게, 더 행복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4년의 영양군정. 뭐 그 전에도 사실은 뭐 부군수로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2년 3개월 했습니다. 네, 2년 3개월 부군수, 그다음에 네. 이제 4년의 영양군수로서 일을 하셨는데. 네. 글쎄요, 스스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난 4년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양의 변화를 이끌어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아꼈으며 오로지 영양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고민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이 바로 31번 국도 선형계량공사 예타 920억 통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생활비를 처리해서 우리가 손톱 및 가시 같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활비는 바로 처리변을 만들어서 해결해주고 또 하천변에 버드나무를 과감히 제거해서 색강 물길 살리기 사업과 또 마을마다 동네마다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숲 명품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수영장을 만들고 또 키즈 카페를 만들고 노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정말 그 노후가 즐거운 그런 영양군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해법을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또 저의 진정성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31번 국도 선형계량공사 920억 원 예타를 통과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31번 국도 같은 경우 그 청송 영덕간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31번 국도는 영천을 거쳐서 청송을 거쳐서 봉화 그 현동으로 가는 그 국도입니다. 31번 국도인데 남북으로 쭉 연결된. 이 구간이 협곡 구간이고 하여튼 그 도로 선형이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안 좋아서 이 사업을 한 30여 년 전 국민들이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저 임기 중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타 통과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저 청취자들 입장에서 특히 뭐 영양군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언제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겠느냐, 내가 운전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난해 10월 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결과가. 마침 올해 설계비 예산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 거치고 하면은 다음 임기 중에는 아마 완공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늦어도 4년 내에는 완공. 이게 이제 4차선 넓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4차선은 아니고요. 2+1호선입니다. 그 추월 차선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추월 차선. 왕복 3차선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한 3차선 우리가 원하는 바는 3차선을 원합니다. 좀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훨씬 안전도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선형을 바르고 우리가 또 이제 낙석 구간들. 저희들은 상간 오지다 보니까 낙석 구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서 안전 문제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과 이제는 사실상 영양 같은 경우는 영양의 민주당 김상선 후보 이렇게 돼서 2파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소속 아직 후보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소속 후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2파전이 될 것 같은데 자,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저는 37년 공직 경험과 또 민선 7기 4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양군의 변화를 이끌어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곳곳을 직접 찾아다녔고 또 둘러봤고 챙겼기에 우리 영양군이 처한 현실 여건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 행정의 밝은 강점을 저는 가졌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도창 영양군수 예비후보 만나보고 있는데요. 공통 질문 또 드리겠는데 자, 영양군이 갖고 있는 현안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간 영양군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진홍기촌, 또 전입축하금, 또 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정책을 펼쳤지만 정말 인구 증가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은 돈 되는 곳에 사람이 갑니다. 농촌에 이렇게 우리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이 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방서를 유치하고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또 국유림 관리소를 유치하고 또 저희들은 교정시설을 바라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서 바라고 있고요. 예. 뭐 공공관사라든지 또 우리 군에서 우리가 숲체원이라는 우리 정부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촌 조성 사업 등 이런 공공시설을 유치해서 인력들이 여기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 인구 감소 문제 이건 정말 네네. 모든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뭐 백약이 무효였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인데 여러 가지 공공기관 유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한 가지가 이 교정시설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정시설하면 사실 좀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보통? 예. 거의 저희들은 정말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서 공공이천 교정시설이 들어오면은 예. 저희 지역에 이제 교도관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수 보통 2명에 1명 정도의 우리 관리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예. 분들이 오면 우리가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특히 우리가 81년도 경입니다. 예. 우리 청송이 그 당시에 청송교도소였죠. 예. 그때에 우리 영양군의 20만 평 규모의 땅을 교도소 짓기 위해서 청송군에 편입시켜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장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격리 전용 우리 교정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구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신데 혹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정시설 유치가? 저희들이 법무부에 일단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교정시설을 하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공약 있으실 텐데요. 네네.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영양군은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 국민 건강검진비를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아니 매년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2년마다 실시하거든요. 예. 그때에 우리 영양국민 50세 이상 국민 한 8,000명이 됩니다. 예. 이분들에게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줘서 사전에 우리가 의료 취약지의 서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진을 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를 좀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이 재원은 우리가 저희들이 풍력 회사로부터 1년에 한 10억 정도 기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 재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한 10억 원 정도면은 커버가 되는군요. 1년에 이제 한 7, 8억 정도로 7, 8억 된다고 정도.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유치를 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남북 구축 고속도로를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 영양군은 교통사무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부에 강하게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32번 국도 선형 개량 사업 우리가 빨리 착공을 좀 서두를 계획이고요. 또 영양읍 진입 구간 660m 터널화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읍내에 영양읍 내 391세대 규모의 국계뜰 신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준비를 하고 또 계획된 영양 자작나무 숲 명품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또 밤하늘 청정 에코촌 조성 사업 또 국립 자작나무 숲 체원을 유치하고 또 우리 선박이 관광지에 국내 최장 장미 터널과
또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관광 인프라도 갖추고 또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 산모에게 산후 조리비를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 총과 가정 이루기 사업 추진과 또 영양 공립 의료원 설립, 또 여성 종합 복지관 건립, 특히 군립 공원 묘원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별명이 농업군수입니다. 농업군수, 돈 되는 농업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 그다음 대규모 농지 개량 사업 추진과 또 특히 석범에는 화훼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천후 채소농사 전용 용배수로 활로 설치를 서두르고 또 반려식품 공장을 민자로 또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내에 예산 5천억 원, 또 고추 생산 1위, 농가 소득 6천만 원을 비전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 반드시 달성해서 우리 영양 국민들에게 새로운 영양을 선사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예산 5천억 원, 또 농가 소득 6천만 원 시대 반드시 달성하겠다. 네네. 고추 생산 1위는 이미 달성한 거 아닙니까? 달성했는데 이걸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하겠다. 계속 유지하겠다. 1위 됐다, 3위 됐다 이래 하는데 계속 1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지역민들 유권자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재선 군수가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 화합 영양, 또 하나 되는 영양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을 보도해주는 농업군수로서 또 익히고 또 공직 경험과 노하우를 영양 발전을 위해서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섬김의 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오도청에게 정말 지지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도창 영양군수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사를 발표하면서 이제 내일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하셨죠. 제가 이제 퇴임사를 읽으면서 좀 착잡한 기분이 들고, 대학 교수로서 촛불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우리,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퇴임사에서 이제 보여주는 외향적 성공에 대한 자화자찬 같은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촛불 민심에서 요청했던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든지 지방민의 어떤 불균형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대학에 이제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한번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퇴임하는 대통령, 역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촛불 정부 탄생할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대감이 컸습니까? 그렇죠. 기대에 비하면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 지역대학에 대한 정책, 실종이 초래할 미래를 상상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지역 대학에 대한 정책 실종, 글쎄요, 우리 일반인들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잘 모르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면서요? 아니죠.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면서 지난 1년간 좀 자료를 찾아보고 막 이랬더니 200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2년 전에요? 네. 어떤 내용이요? 네. 이제 그걸 잠깐 살펴보기 전에 전에 이제 지난 4월 18일 날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아주 재밌는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보면 지방대 관련 정책을 교육부 주관에서 지자체 주관으로 넘겨 지자체와 지방대와 지역기업이 유기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방대 관련 정책을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긴다고요? 네네. 글쎄요, 이게 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점, 단점,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교육부가 그동안 지방대 정책을 얼마나 못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동안 교육부에서 한 그 정책들을 쭉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200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지방대는 우수 학생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로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학령 인구 감소, 정원 확대, 경쟁력 약화로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미 2000년에 대통령 업무보고에 딱 드러나거든요. 그때는 이제 예상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22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현실이 돼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런 그 우려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 건가. 그러면서 지방대학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한편으로 21세기 지역 기반 사회에 적합한 지방대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역할을 앞으로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미 정확한 진단과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년을 이제 허송세월을 한 셈이고 이제 와서 작년에 이제 입시 결과에서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사립대학들이 이제 무더기로 정원 미달이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뭐 하는데 이때 22년 전에 나온 이러한 대책 이상으로 뭐 낼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실제로. 20년 전에 진단과 방향 설정은 제대로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결과는 참담하다 이거군요. 결과는 뭐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제 이번 정부가 초창기에 들어오면서 국립대든 사립대든 지방대학의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그 주문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대책도 세웠는데 결국은 획일적인 대학 평가 말고 아무것도 대책도 없고 그 획일적인 대학 평가 때문에 오히려 지방대학은 이제 정원을 무더기로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수도권 대학하고 격차도 더욱 심하고 이 지방대학에서 계속 그 평가를 통해서 정원을 감축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기 다 형편없는 대학인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극심해지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 안상조 교수님이 이제 안동대학교 부임하신 지 20년이 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냥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셨네요. 이 얼마나 이 심각한가 하는 걸. 눈 뜨고 봤죠. 그러니까요. 자, 이 국회에서도요. 뭐 이런 국립대학 정상화를 위한 뭐 국립대학법 뭐 이런 게 좀 발의된 적이 있다면서요. 국회 차원에서. 네.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학을 관리하는 대학법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대학을 관리하는 법은 고등교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등교육법 안에는 대단히 다양한 요소들이 막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대학을 이제 특화시켜서 뭐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좀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법,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좀 정부가 빨리 모범적으로 보여줘라. 네. 그런 요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정교조 위원장을 했던 당시 정의당 정진우 의원이 이 국립대학법을 처음으로 발의를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법이 다른 법하고 이제 통합되면서 폐기되고 이제 물 건너간 다음에 다시 작년 11월에 이제 여당 그 의원이었던 유기용 의원이 이제 최초로 국립대학법을 발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 동안 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의지가 없고 저쪽 야당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법이.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설립 주체에 따라서 국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립대학의 비중이 학교 수로 보면은 85%고 학생 수로 보면은 78%예요. 아, 그래요. 절대 다수군요. 사립대가. 네,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예.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아, 예, 그래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불리한 지금 체제에 있는 거죠. 네. 이래서 이거라도 좀 바로 잡아 보려고 국립대학에 지금 제대로 지원을 해서 국립대학부터 좀 정상화를 시키고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사립대학도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는 길로 가자는 게 국립대학법의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촛불 정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도 지금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지방대학, 그러니까 국립대학들이 대부분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였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책 순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번 정부 초기서부터 정책상의 혼란을 겪으면서 이게 그냥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유기용 의원이 그걸 어떻게 좀 되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을 없애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는 네. 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국대학의 뭐 인사, 재정 이런 것에 관한 그 관할권을 교육부가 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부가 사무국장이라는 그 직제를 마련해서 이제 교육부의 국장급의 고위 관료가 내려와서 그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대한 행정권, 재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총장으로서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대학을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대학 자치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총장이 임명하는 또는 적어도 총장이 추천하는 그런 사무국장제를 둬서 그 학문적으로나 또는 대학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좀 보장하자. 예. 이렇게 했었는데 교육부가 그걸 결코 놓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자리가 거의 40개가 돼요. 왜냐하면 국립대학의 전체 다 합치면 40개 가까이 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네. 그랬더니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고위 관리들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그런 포지션들이기 때문에 놓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직제를 활용하면서 그동안 아주 몰상식한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느 대학의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로 이제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교수님, 저 시간이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막 사무국장으로 발령 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국립대학에 대한 통제나 이런 운영이 굉장히 이제
어수선하게 되면서 국립대학들이 여기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예. 놓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얘기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